전략입니다. 신한금융투자로 가보죠.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이 시간 시가총액 상위 종목 먼저 좀 체크를 했는데 오늘은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 눈에 띄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기아차 5% 안팎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실적이 발표돼도 이 주가에 온전히 영향을 못 미치던데 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어쨌든 실적 발표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시장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실적 모멘텀 또는 개별 모멘텀으로 인해서도 주가가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장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자체가 좀 굉장히 양호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 정도로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외형 성장도 잘 나온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3, 4분기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조금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실적은 굉장히 우상향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까지도 판매가 굉장히 골고루 분포를 잘 하게 되면서 지금 자동차 업종들 자체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아에 따라서 지금 현대차 또한 반등이 같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오늘 19만 원대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총 같은 경우도 40조를 지금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지금 주봉상에서도 지금 이평선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주봉상의 장대 양봉은 조금은 의미를 좀 좋게 가져가 볼 수 있지 않겠나라 생각합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오히려 횡보하고 약세로 들어가게 됐다라면은 자동차 업종 당분간은 보셔서는 안 될 업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현대기아차처럼 갭상승으로 나타나면서 이평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차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가 됐고요. 또는 친환경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종목들 이제는 좀 다시 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조금 변경된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갭상승해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이런 모습이지만은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저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조금은 좀 뷰를 해결을 해주셨어요. 좋게 봐도 괜찮다. 이런 시점이다.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오늘은 이제 신정부 들어서면 어디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진행을 할까 이런 부분들 관심이 큽니다. UAM이 오늘 시장의 중심에 나서 있고 여기서 이제 교집합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기저기서 좀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함께 움직임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UAM 쪽으로는 베셀이나 기센텔레콤이 상한가 안착한 모습인데요. 들고 계신 분들은 바로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도 되나요? 네, 지금 정부 육성 과제 발표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기 수소차라든지 자율주행차 그리고 오늘 강한 UAM 관련된 도심 항공교통 쪽이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는 이런 종목들도 있고 굉장히 전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한가 나간 종목들 외에도 퍼스텍이라든지 또는 제노코, 한국항공우주도 좀 눈에 띄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제 국산 이제 부품 소재를 좀 자립화해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 이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22년부터 해서 2027년까지 5년간의 이런 계획이 담겨 있는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한 번에 끝날 이런 재료는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번 주 정도까지는 랠리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차 아까 얘기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 정책과 함께하는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정도는 충분히 랠리가 가능할 거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상에서 봤을 때 한 번 정도만 갭상승 더 나와주게 되면은 정도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더 간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대장주만 보는 경우였으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완화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M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 수소차까지도 좀 넓게 보셔서 확장해서 종목 대응하시게 된다라면 이번 주에 좋은 성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수익 실현이 아니고 좀 더 수익 극대화 이후에 주 후반에 수익을 챙기는 게 더 낫다라는 전략이신 거세요? 네, 충분히 하루 이틀 정도는 더 홀딩이 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은 눈을 돌려서요. 오늘 게임주도 한번 볼게요. 펄어비스가 신장 모멘텀 부각되면서 오늘 게임주 가운데서 원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액션스퀘어나 뭐 액토즈 소프트 이쪽으로도 따라가는 모습인데 게임주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쉬었습니다. 과연 오늘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펄어비스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오전 대비해서는 윗골이 달면서 조금은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뭐 한빛소프트라든지 조이시티 같은 경우도 오전장이 좀 상승했다가 다시금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차트상에서 봤을 때도 저항선 매물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돌파를 해야 될 이런 관문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적인 면도 개선이 되어야겠지만 신작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중국 진출 인기몰이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검은 사막이 중국 시장에서 어쨌든 1위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요. 일 매출이 약 3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북미나 유럽까지도 진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런 모멘텀은 보유했다. 하지만 게임 섹터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긴 호흡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섹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고 굳이 게임 섹터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진입할 이런 계획을 잡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수적인 의견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종목군들 자동차, UAM, 게임 봤는데 이 게임만 좀 보수적으로 보고 나머지 두 쪽은 좀 좋다. 물론 시기에 가져가는 이 투자 기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각기 다 다른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목표가 도달이 있어서요. 리뷰해 보겠습니다. 4월 첫날에 주셨던 삼천당 제약이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삼천당 제약 오늘장에서 4% 정도 주가 오름세 보여주면서 42,65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주식 목표가가 4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한 18% 정도 달성이 됐는데 이 종목은 향후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삼천당 제약 제가 제약주 추천 드릴 때 사실상 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4월달 자체는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삼천당 제약을 리오프닝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뭐 이제 바깥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인공 눈물에 대한 수요를 좀 더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나 마스크를 쓰더라도 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동일하게 외부에 노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인공 눈물에 대한 이런 수요는 코로나와 무관하게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그 전략이 좀 잘 맞아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거래량 터지면서 이평선 모두 돌파하면서 아름답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봤을 때도 위쪽 목표가까지 좀 더 열려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에서 10% 정도는 좀 더 업사이드 가져가 볼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되는 것 같고요. 목표가는 46,000원, 7,000원 사이까지도 더 열어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에서는 굳이 비중 축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홀딩하시면서 대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초에 제약바이오 다들 별로 관심 없으셨거든요. 그때 저점에서 잘 사줬던 종목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좀 더 올려서 제시해 드립니다. 46,000원, 47,000원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삼천당 제약 리뷰해봤고요. 그럼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장에 포인트 잡으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전 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나스닥 기술주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반등이 조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가 반발 매수세로 이제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아니다, 이제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다시금 반등 국면에 들어가는 대목에 있다라고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하는 주가 될 텐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어서 줄곧 이제 애플까지 종목들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주가 이번 주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5월부터는 아마 방향성이 결정되는 이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나왔던 이런 반등 타이밍이 방향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반등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험자산으로 심리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장에 좀 세게 올라오는 종목들 또는 세게 강하게 올라오는 이런 섹터들은 주목해서 보시게 되면은 2분기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반등이 나와서 자동차 섹터들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과거 일주일 또는 2주일 전보다는 상황 자체는 좀 괜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기업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 잘 나오는지 또는 뭐 쇼크가 나오는지 한번 잘 살펴보셨다가 현금 집행은 5월 초부터 한번 방향에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BJ 마켓뷰였습니다.